여러분 이제 우리나라에 국가 교육 과정이 있고 여기서 교과서와 수능이 출제가 돼요. 자, 그러면 이 교육 과정에서 국어에서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정보가치 높은 정보를 처리해라고 그 정보의 관계 즉 구조를 처리해라. 이게 거의 95%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어에서 하는 모든 것에. 예를 들면 수학 때 마찬가지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야. 모든 수학의 과정을 생각을 하시면. 자, 그러면 잠깐 좀 몇 가지 설명을 할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 A와 B는 다르다. 수학적 기호로 쓰는 거죠. 그런데 잘 들어. 여러분이 극한이라는 걸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울 거예요. 이 뜻은 뭐냐면 잘 들어라. A는 B가 아니지만 A의 근사값이 B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엄밀하게는 뭐냐면 입실론 N 논법이라고 해서 대학에서 배우는데 B-A의 절대값에 얘가 B와 A 사이에 유한계의 숫자가 있다라고 극한에 정의를 하는데 어차피 얘기를 해도 이건 고등학교 과정에서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다시 그럼 봐봐. 지금 내가 말로 쭉 설명하는 내용들이요. 되게 많은 정보들을 이 화살표 하나로 함축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기호라는 건 그런 성능, 그런 기능, 그런 성능을 보여줄 수 있고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어에서 쓰는 여러 가지 기호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은 구조에 가까운데 그걸 너무 기호 논리학적으로 가버리면 자연 언어를 다루는 우리 국어 교과에 맞질 않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쓰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야. P는 problem, S는 solution. 이게 기본적인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 왜 그러냐면 이제 이런 걸 다루는 개념을 완결성이라는 개념으로 다루는데 완결성이라는 건 정보가 완성되어야 돼. 그래서 문제만 제기하고 끝나면 안 되고요. 항상 문제 제기했으면 해결책 제시까지 가야 돼. 근데 보통 해결책은 어떻게 모색을 하냐면요. 이 문제가 발생된 원인을 찾으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PCS 구조라고 설명을 해요. 됐죠? 그래서 P, problem, C, cause, S, solution. 그래서 이거는 문제와 해결책 그리고 문제, 원인 제가 이렇게 이니셜을 그냥 따오면 편하니까 쓴 거고요. 두 번째 C와 E가 있어요. C는 원인 cause, E는 effect 결과예요. 그래서 얘는 당연히 원인과 결과. 그래서 얘를 우리는 다들 알다시피 인과관계라고 하죠. 그래서 C, E라고 제가 주로 써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이런 애들이야. 주로. 다른 용어는 거의 없어. 국어에서 쓰이는 거. 예를 들면 주장과 근거. 근데 주장과 근거도 뭐 영어로 바꿔 쓰는 거는 좀 약간 억지 같고 확 직관적으로 안 들어와. 주장과 근거. 근거도 뭐 C cause지. 근데 주장도요. 근거에서 나왔으니까 그냥 E라고 해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쓰는 영어는 거의 이 정도예요. 그 외에는 그냥 이런 거야. TS는 토픽 세팅이야. 토픽 세팅. 주제가 세팅된다는 거고 주제가 세팅된 핫플레이스는 알잖아. 뭐 이 정도. 이거는 그냥 일단락 도입부에서 제가 쓰는 표현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다른 건 딱히 없고. 필기하세요. 질문 들어와서. 잠깐 여기서 끊읍시다. 이게 좋은 질문이어가지고 좀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뭐냐면 아까 설명했었던 정보 구조에 관한 건데 논리 관계라고 표현하는 게 좀 더 적절하고 정보 관계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한데 이것들 중에 문법적인 구조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법 구조는 문장의 법칙에 관련된 구조고 영어에서 얘를 syntax, 국어에서 얘를 다루는 학문을 통사론이라고 합니다. 원래 syntax에서 다루는 표현들이 있어. 예를 들면 NP, noun phrase, VP, verbal phrase에서 주어부, 서술부 이렇게 나누는데
너무 이렇게 가면 영어 신텍스야 또. 그래서 이것도 제 나름대로인데 그냥 우리가 실질적으로 독해하는데 맡겨서 해결하는 용도로 쓸 땐 제가 보통 S, V, O, C, A, D 이런 애들 써요. S는 다들 알고 있는 subject. 이게 문장 안에서 주어란 표현이고 보통 제가 S로 쓰죠. V, verb. 얘는 영어로는 동사지만 국어에서는 성분 동사는 서술어니까 O는 object, 목적어요. C는 complement, 보어요. other verb, 얘는 필수 부사 해가지고 S, V, O, C, A, D 정도 제가 쓰기도 하고요. 때때로 이제 제가 신텍스 구조를 국어에서 적용해서 쓸 때 명사는 이제 noun이니까 N이라고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소문자 N을 쓰면 명상고고, 또 내가 주로 뭐가 쓸까? A를 쓰겠죠. A, adjective, 형용사. AD, 그러니까 대문자 AD는 성분 부사고 소문자 AD는 품사 부사로 제가 adverb 같은 애들 처리할 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원래 신텍스 되게 간단하거든요. 이거 30분 살면 끝나. 그래서 제가 5월 여러분 내신 끝나면은 이 신텍스 영어 문법 통사로 설명 한번 해줄게요. 그러면 이론적으로 모든 영어 문장이 다 해석이 돼요. 이거 되게 강력한 도구야. 저도 되게 고생을 많이 했거든 영어에서. 그러다가 한 10몇 년 전쯤에, 지금은 공무원 하시는데 심우철 선생이라고 계셨어요. 메가스터디 일탈 한번 찍으셨던가? 그래서 그 쌤이 이런 스타일로 뭔가 잡으셨고 이걸 계보를 받았다라고 하긴 좀 그렇고, 비슷한 느낌이 지금 대성 일타 하시는 이명학 선생님 신텍스도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자세히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저 나름대로 복수 전공을 좀 영어도 하려고 하다가 못하겠을 때려치고, 근데 그 과정에서 국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언어학이잖아. 그러다 보니 접점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국어에서 문장 구조 잡는데 제가 보여드리고, 이렇게 문장 구조 잡으면 되게 의미가 명확해지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런 이론들은 국어를 가지고 연습을 잘 하진 않아요. 근데 영어를 가지고 연습하면 되게 파괴력이 있거든. 영어로 연습하고 그거로 접목하는 게 제가 보통 학생들 공부 가르치는 스타일인데, 그럼 여러분 5월 내신 끝나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국어에서 쓰는 용어들은 이렇게 같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영상 끊었다 갑시다. 선생님 이거 두 개 자, 두근두근 내 인생 희곡 시나리오고요. 일단 쭉 한번 흐름을 잡아볼게요. 지금 세팅이 벌써 돼 있잖아. 선천성 조로증. 그러니까 이게 성격이야 얘들아. 질병이지만 이런 것들이 인물의 성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불치병에 걸렸을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죠. 그럼 이 사람이 불치병에 걸렸냐 건강하냐 가지고 이 사람의 특성이 규정돼서 그 사람이 서사 장르에서 어떤 힘을 가지고 하나의 인물로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서사 장르는 이렇게 인물의 성격 세팅을 하는데 그게 환자냐 뭐 아니면 건강하냐 이런 것들조차도 성격이 될 수 있다. 또 봐. 16살 소년, 16살이고 소년 이런 거 전부 다 성격이에요. 알겠죠? 16살이면 딱 여러분 나이인가요? 그런 거야. 예를 들면 80살 먹은 사람이 불치병에 걸린 거랑 16살 먹은 소년이 불치병 걸린 건 많이 다르죠. 그리고 나이 40 먹은 사람과 나이 20 먹은 사람도 많이 다르죠. 나이 40 먹었으면 그래 세상 어느 정도 살았고 알겠죠. 20살짜리들은 좀 더 순수하고 잘 모르겠죠. 그런 걸 거야. 자, 극갈래 특성에 대해서도 다룰 건데 그건 차차 보도록 하고요. 선천성 조루증 16 소년 그런 아름이가 있고, 자 봐. 이 사람들도 부모들도 특이하죠. 17살에 부모가 되는 건 쉽지 않거든. 그러니까 언제, 그래서 16살에 서로 사랑을 했을 거고 17살에 출산을 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에 사랑을 해서 1년 뒤에 출산을 한 거야. 그럼 봐봐. 여러분 나이 때 사실은 뭐 임신해서 아이를 낳을 수도 있죠. 낳을 수도 있지 뭐 사람 세상이라는 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통 그렇게 되면 보통 여러분 부모님한테 입적을 시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엄마 아빠인데 이모나 삼촌으로 불리는 거지. 왜냐면 맞잖아. 고등학교 2학년이 아이를 기른다는 게 쉽겠어요? 뭐 가능은 하겠어요? 근데 이 집은 그걸 한 거야. 그러니까 저는 권장하진 않지만, 권장할 수는 없지만 대단은 하죠. 그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아서 키웠다는 것 자체가. 근데 문제는 이 부모 입장에서는요,
이 아이가 결국에는 자신의 어떤 삶의 또는 DNA의 결과물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아이를 보게 되면 왠지 내가 잘못한 것 같은 죄책감이 드는 게 부모의 심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요, 자식이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좋지만 또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어떤 여러 가지 감정들보다는 주로 죄책감이 들어요. 죄책감이. 그러니까 아이가 잘못된 게 꼭 내 잘못인 것 같고, 우리 애가 좋은 대학을 못 가고, 뭐 우리 애가 다쳤고, 우리 애가 뭐 사고가 났고, 이런 모든 게 자기 탓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근데 사실 그럴 필요 없거든. 왜냐하면 내 삶도 있는 거고, 또 물론 이제 아이가 아주 어릴 때는 내 보육과 양육을 받아야 되겠지만 어떻게 아이의 24시간을 부모가 다 따라다닐 수 있고 다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인 것도 생각은 해야 되거든. 근데 현실은 현실이고 감정은 감정이죠. 감정이 남다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여러분 구조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상황적으로 되게 특수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한테 청춘이란 건 뭐죠? 젊음이야. 근데 얘는 선천적으로 조로 이미 영감님이야. 외모가 완전히 노인이야. 그럼 봐봐. 나는 아무리 노인이 아니더라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보면 노인이거든. 맞잖아. 그러면 얘가 노인인데 동갑이라고 16살 여자애를 좋다고 따라다니면 그 여자애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할아버지가 나한테 좋다고 갑자기 고백을 하는데 뭐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즉 얘는 청춘으로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야. 반면에 부모는 청춘의 삶을 살았고, 그러니까 그게 극명하게 대비되면서 효과가 극적 효과가 생기는 건데, 잠깐 구조도를 그리고 갈게요. 위쪽에다 써놔. 구조도를 잘 봐. 그 지금 뭐냐? 대수, 미라 둘의 16세는요 사랑을 했어요. 그리고 둘의 17세는요 부모가 됐어요. 그 다음에 아름이의 16세는요 선천적 조루증이야. 그래서 이때 살아있을지 죽어있을지도 생사도 가늠할 수 없어. 그럼 제일 큰 문제는 뭐겠어요? 이 둘은요 16세에 청춘이 있었고 그러니까 사랑을 했겠죠. 즉 대수 미라는요 청춘을 겪은 사람들이고, 얘는 태어나자마자 늙어버린 사람이야. 그래서 청춘을 겪었냐 아니면 청춘을 겪을 수 없냐, 여기서 이 인물들의 공통점도 차이점도 나오는 거고, 이런 정보의 대조나 비교가 굉장히 특정 정보들의 의미를 부여하게 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두근두근 내 인생 시나리오고, 시나리오는 이제 영화 드라마 같은 것들의 대본이죠. 그러면 희곡이 있고, 희곡은 뭐라고? 연극의 대본이야. 자, 그리고 당연히 얘는 슬플 수밖에 없어. 주제 선천적 조루증, 소년이 있고 가족이 있고 사랑. 이게 이제 슬픔으로 끝날지 해피엔딩으로 끝날지 아직 모르겠어요. 그럼 봐봐 얘들아, 얘는 지금 16살인데 늙었잖아. 모순이죠. 됐어? 근데 원래 모순은 패러독스인데 이걸 아이러니라고 표현한 거는 이거 좀 내가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거든요. 잘 들어. 그러니까 지금 모순은 논리적으로 동시 성립이 안 되는 거야. 이해됐어? 맞아. 영과 올드는 논리적으로 동시 설득될 수 없죠. 이런 게 모순이거든. 됐어? 그러니까 원래 영어 모순은 패러독스야. 근데 왜 이걸 아이러니라고 해놨지? 아이러니? 이거 제가 좀 확인 좀 해볼게요. 아이러니, 패러독스. 근데 이게 있긴 했어요. 예전에도 아이러니냐 패러독스냐 가지고 개념어에서 한참 한 10년 전쯤에 교수님들께서 정리하셨던 제가 기억이 있는데, 이 개념을 좀 이따 정리해 볼게요. 제가 계속해서 볼게. 아프지만 아름다운 청춘, 조루증. 그런데 그러네. 내가 얘기했죠. 이거를 슬픔으로 읽어낼 수도 있겠지만 약간 이게 우리나라 특색 중 하나인데, 그래도 얘를 뭐라 그럴까? 약간 해악의 민족 아니겠어요? 그래서 경쾌하고 따뜻하게 좀 풀어내는 게 우리나라 감성 중에 하나지. 인도 영화는 일단 춤을 추고 보자. 약간 우리나라 또 심파도 있긴 해. 일본 애들은 약간 교훈으로 끝나. 뭔가 이런 각 나라마다 민족마다 클리셰가 있거든. 근데 우리는 얘를
심파로 해석하기, 심파로 풀어내기도 하지만은 해학으로 유쾌하게 풀어내기도 해요. 됐죠? 계속해서 봅시다. 실제 나이는 16살, 선천적 졸업증. 신체 나이는 실제 나이와 신체 나이. 이것도 지금 약간 라임이네. 신체 나이와 실제 나이. 80살 아름이. 그래서 젊은 부모 대수와 미라. 33살이면 진짜 요즘도 부모가 되기엔 좀 이른 나이야. 그러니까 지방은 좀 결혼을 빨리 하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해봐. 여러분이 의사를 하잖아요. 38 정도가 돼야 돈을 벌기 시작을 할걸요. 왜냐면 봐봐. 예과 2년, 본과 4년. 인턴 1년이 없어졌나? 그럼 7년이죠. 거기다 레지던트 4년이면 11년이죠. 군의관 3년이 14년이야. 펠로우 2년 하면 16년이야. 한 3수 해봐. 18년이야. 38살에 돈 벌기 시작이야. 그러니까 봐봐. 33살이면 정말 어린 게 맞죠. 젊은 게 맞죠. 더군다나 남학생들 뭐 군대 3년 아니구나. 군대 뭐 1년 6개월, 2년이죠. 대학교 졸업 4년, 6년이야 최소한. 굳이 같은 거 1, 2년 해봐. 28이야. 됐어? 그럼 28에 처음 신입사원으로 들어가서 한 2, 3년 정도 일해야 33살이야. 집도 없고 자리도 못 잡았는데 결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되게 젊은 나이에 부모가 된 거죠. 대수의 직업은 뭐야? 택시 운전이야. 미라는 뭐야? 세탁 공장이야. 그러니까 부자 집안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되게 멋있는 사람들인 거죠. 왜냐하면 저 나이에 임신을 하면 보통 낙태를 하거나 부모한테 입적을 시키거나 입양을 보내거나 그렇게 될 텐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책임지고 나와서 기르잖아. 열심히 사시잖아요. 멋있는 겁니다 이거. 너 어떻게 돼? 아름이 치료비도 어떻게 할 거야? 책임감 있는 부모들이죠. 성실하신 분들이고. 그러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텔레비전 방송이 나왔고 꼭 이 텔레비전 방송이 여러 가지 또 문제를 만들어내기도 하죠. 자, 그래서 모자 선글라스를 쓰고 있지만은 영감님이 모자 선글라스 쓰고 있다고 영감님 아니냐고. 아무리 봐도 영감님이야. 그럼 사람들은요 사실은 구경거리죠. 유튜브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예나 지금이나 조회수 장사죠. 그러니까 언론이 욕먹는 이유도 조회수 장사를 해서 자꾸 어그로 끌기 때문인 거거든. 자극적인 거. 얘도 마찬가지. 사람들은 당연히 뭐야 이러면서 쳐다봤을 것이고 아름이는 미라 눈치 보고 있고. 계속해서 아름이는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되죠. 미라는 성격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캐릭터가 어때? 이 사람은 좀 더 대수롭지 않아죠. 그러니까 대범하다고 봐야 되나? 당차다고 봐야 되나? 또는 요즘은 이런 걸 자존감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예쁜 거 보죠. 이렇게 굉장히 자존감이 높네. 이 사람은 실은 신경 쓰는 성격이고. 계속해서 그러네. 지금 아름이는 뭔가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겠죠. 미라 입장에서는 자존감이 높으니까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방금 얘기했었던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하냐 안 하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자, 전체 흐름 한번 볼까? 보이시죠? 지금 보면은 그래도 이 사람들이 되게 밝아요. 보시면 뭐 예쁜가 보지 뭐. 또 방송을 출연하게 됐고 서아라는 아이와 요즘은 그러니까 뭐 인스타 DM이나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인스타 DM. 그래서 이제 나도 서아랑 사랑하나 해서 봤더니 서아가 아니었어. 당연히 그 문제 때문에 상처를 입게 되죠. 상처를 입었으니까 그 상처 때문에 또 부모와 갈등도 하게 되는 거고 화해도 하고. 하지만 어떻게 돼? 꼭 이렇게 더 안 좋은 일도 일어나고 마지막에 결국엔 아름이가 죽는 그런 결국에는 새드 엔딩으로 끝나는. 하지만 그게 또 해피엔딩이 될 수도 있는. 그 해피엔딩이라는 게 사람의 죽음을 슬프게만 볼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왜냐면 그 사람이 살았던 흔적과 의미가 또 있잖아. 계속 볼게요. 당연히 아림 입장에서는 짜증나죠. 그리고 미라는 그런 아름이한테 뭐해 이러면서 됐죠. 왜 그래 진짜. 야 너 아픈 애인데 왜 아픈 애 신경을 써. 사람 보든 말든. 병원비 있든 없든. 또 애면 애처럼 굴어. 또 지금 같은 경우에도 그냥 울고 뗐으면 되지. 왜 그래. 내가 애야? 라고 지금 봐. 엄마와 아들의 갈등이죠. 그 갈등의 원인은 뭐야?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병 때문이지만은 사실 그보다는요 두 사람의 가치관 때문이죠. 왜? 아들은요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고 엄마는 신경 아예 안 쓰고, 그러니까 서로의 삶에 대한 태도가 다르니까 이게 갈등의 원인이거든. 사실은 이게 갈등의 원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야 돼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싸우고 나면 별로 기분도 안 좋고 또 감정이 틀어지니까 되게 소중한 친구거나 소중한 관계인데도 틀어져가지고 막 몇 년을 안 보기도 하고. 근데 그것도 되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직 미숙한 거거든요. 부모라도 성인이라도 심지어 노인이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학 작품을 배우는 건데 봐. 지금 이 갈등의 원인은 정확하게 뭐예요? 삶에 대한 태도 차이거든. 그 이거 싸울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왜? 뭐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누가 큰 피해를 입은 것도 아니잖아. 그냥 생각이 좀 다를 뿐인 거야. 나는 주변 사람들이 신경 쓰이고 엄마는 신경 안 써도 된다고 생각하면 그거 누가 맞다고 할 수는 없죠. 왜? 주변 사람 좀 신경 쓰면 어떡하? 안 쓰면 어떻습니까? 삶의 태도인 거지. 또 두 번째, 애가 애처럼 굴 수도 있고 애가 성숙하게 굴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삶에 대한 태도 차이인 거지. 그 태도 차이를 가지고 굳이 싸울 필요는 없어. 하지만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런 태도 차이 때문에 싸우기도 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이 팩트를, 이 장면을요 있는 그대로도 봐야 되지만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도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가치 판단과 어떻게 하자는 또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결정하시면 되는 거고. 계속해서 볼게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은 있는 것 같아. 왜냐하면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자, 시선을 신경 쓴다 바꿔 얘기하면은 자존감이 낮을 수도 있고 자기의 삶을 살기 힘들 수도 있겠죠.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이것은 좀 고쳐주고 싶은 대상일 수도 있는 거야. 왜? 이게 아이를 위함이라고 생각한 거거든요.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저도 공감이에요. 그렇거든. 굳이 뭐 남들이 내 인생 살아주는 것도 아닌데 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사실 진짜.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약간 부모 쪽에 좀 더 마음이 가긴 해요. 근데 아름이는 그치 16살이가 어떻게 하겠어. 어떻게 할 수가 없지. 더군다나 남학생들은 16살이면 여학생들 또래보다 한 2년 정도 느려. 그럼 이제 얘는 뭐 여학생 기준으로 보면 중2인 거야. 중2병이에요 이제. 그럼 이제 중2이기 때문에 거의 뭐 이제 그렇죠. 우리 몇 년 다녔어? 13년 동안 투병을 했다. 아, 쉽지 않네. 갑자기 포경수술 얘기는 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봤을 때 이런 게 약간 드립 치는 거야 이제. 이런 게 이제 웃음 유발하려고. 야, 포경수술 그거 받으면서 난리 쳤는데 야, 너 대단하다 야 라고 하면서 아름이의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한 칭찬을 하는 거죠. 아유, 대단하네 우리 아름이 뭐 이러면서 야, 너 대단해 뭐 이렇게 자존감 높여주려고. 아름이 또 되게 애가 순수해요. 이러면서 이렇게 갑자기 감정이 바뀌었습니다. 아름의 손을 잡는 미라. 사람들이 시선을 아는 것을 않고 너무 단순한데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이 한마디 때문에 이렇게 바뀌지? 야, 이러면은 뭐 얘기해 줄 만하네. 자, 이건 뭐라고 갈등해서죠 그러면. 아름이가 납득했어요. 이렇게 볼게. 자, 아름이 방으로 왔습니다 이제. 아빠의 과거를 생각하며 글을 쓰던 아름이 갑자기 얼굴이 일그러진다. 아파서 그렇구나. 대수가 눈치챌까봐. 왜? 신체 나이가 80이니까. 80살 노인이에요 몸이 벌써. 시시때때로 몸이 아프겠죠. 너무나 괴로운 그런 장면들. 시간이 지났습니다. 잠깐만 얘들아, 컷투 이런 것 좀. 그러니까 이거 지금 아마 내신에서 내시는 학교들이 많거든요. 오케이? 잠깐 끊었다 갈게요. 자, 개념 정리를 할게 얘들아. 별거 없어. 그러니까 샵은 보통 넘버의 뜻이에요. 샵을 쓰면 넘버야. 오케이? 그리고 S는 씬 넘버의 S예요. 그러니까 장면 넘버, 장면 숫자. 왜냐하면 첫 번째 장면에서는 이러이러한 소품들과 이러이러한 배경들로 이러이러한 인물들, 이러이러한 대사를 칠 거를 정해놔야 영화를 찍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 씬 넘버별로 그래서 장면별로, 즉 씬 넘버별로 정보를
군집화해 놓는 거야. 그러니까 씬 넘버 17에서 정보를 군집화, 아까 같은 경우에는 씬 넘버 16에서 정보의 군집화가 일어난 거예요. 두 번째, 너레이션. 그래서 등장인물의 배우의 대사가 아니라 화면이 깔려 있고 거기에 음성이 덧붙여지는 게 너레이션이고 NAO 대문자 써주게 되면 이게 나레이션인 거고. 다시 한번 얘기할게. 장면에 나타나는 인물이 아니라 그 장면과 상관없는 인물의 음성을 더 씌우는 거라고. 이는 여기서 이펙트, 효과음이래요. INS, insert 무슨 얘기냐? 봐봐. 예를 들면 씬 넘버 16과 씬 넘버 17 사이에 뭘 집어넣고 싶었나 봐. 그게 insert인 거야. 됐죠? 그 다음에 cut는 to 어디로 가는 거잖아. 그래서 한 장면에서 다음 장면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보통 장면을 cut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cut과 cut이니까 cut to cut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쪽 컷으로 넘어가는 거. See you, close up, 약자고요. dissolve, DIS라고 쓰는 거고, dissolve는 뭐냐? 한 화면이 사라지고 새로운 장면이 밝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자, 이 장면이 있었으면은 이 장면으로 바뀌기 전에 파란색이 점점점 옅어졌다가 주황색이 점점점 밝아지는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봐봐, 지금 상상을 하면 돼. 장면을 상상하는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는 화면이 예를 들면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잠깐만, 왜 여기는 다 계속 보이지? 이거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될까? 잠시만요. 예를 들면 오케이, 핸드폰이 있어.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보이잖아. 예를 들면 이런 느낌. 그래서 앞쪽 장면이 사라지고 뒤쪽 장면이 이어서 나오는 이걸 디졸브라고 하는 거고. 봐, 클로즈업은 이게 클로즈업이야. 됐어? 자, 두 사람이 이렇게 막 티격태격 하고 있는데 얘가 갑자기 막 뭘 하려 그래. 그럼 얘한테 갑자기 클로즈업을 해서 이렇게 딱 올려주는 거, 크게 보여주는 게 클로즈업이에요.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는 상상을 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볼게. 잠깐만 영상 끊읍시다. 몽타주라고 해요. 몽타주. 얘는 한국말로 몽타주. 그러니까 한 화면에 이것저것 갖다 붙이는 거야. 우리가 미술에서도 막 잘라가지고 여기다가 뭐 고양이 얼굴 붙이고 여기다가는 뭐 깨구리 붙여놓고 여기다는 뭐 나비 붙여놓고 이런 게 몽타주야. 그러니까 한 화면 안에 여러 개 나오는 게 몽타주고요. 페이드 인은 점점 밝아지는 거,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죠. 어떤 장면으로. 다시 밝아지는 거야. 밝아진다는 거는 화면이 보이기 시작하라. 그래서 어떤 장면으로 들어가는 거야. 페이드 아웃은 어떤 장면에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두워지는 거야. 됐죠? 계속 볼게. 오버랩 씌우는 거야. 위로. 펜은 뭐라고? 카메라를 축을 두고 움직이는 거야. 상하 또는 좌우 이렇게 축을 두고 움직이는 게 펜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아마 학교 선생님들이 이거를 내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한두 문제 나올 거야. 많아봐야. 그런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상상력을 가지고 영어 단어 뜻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되니까 장면 상상하시고 영어 단어 뜻으로 기억을 하세요. 그러면 기억이 안 날 수가 없어. 근데 외우면은 어차피 기억 안 나요. 됐습니까? 그래, S는 씬 넘버. 그래, 바로 외워지죠. NA야, 나레이션. 그래, 입 터는 거. 이펙트 효과음, 인설트 집어넣는 거, 컷투 어떤 장면으로 넘어가는 거, 클로즈업, see you. 바로 우리가 단어 뜻을 생각하면, 영어 단어 뜻을 생각하면 바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외우려고 하지 말고 단어 뜻으로 처리하시고요. 계속 가볼게. 이제 즉 뭐야, 이제 씬 넘버 17이고 아름이가 연기하는 거야. 혼자 있다가 갑자기 아팠어. 그리고 자고 일어났어. 그리고 어떻게 돼 있어? 봐, 장면에 뭐가 보이냐면 아름이의 주른진 손가락이 보이는데, 잘 들어. 이게 소설이었으면은 어떻게 얘기했을 거냐? 아름이는 졸업증이 걸렸다라고 얘기하겠지만
이게 영화인데 그걸 누가 서술자가 얘기하겠어요? 어떻게 보여주는 거야? 얘가 16살 소년이라는 걸 이미 세팅을 해놨고, 그런데 화면에 갑자기 굉장히 늙은 손가락이 확대돼서 보이면 사람들은 제가 늙었다는 걸 더 실감나게 느낄 거 아니야.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장면들이 되게 의도다분한 구성을 갖고 있는 건데, 예를 들면 여러분 선행학습 하셔야 되니까 우리 찐따록 한번 보고 갈게요. 찐따록 선행학습 하셔야 되니까. 오. 봐봐. 이런 거 예를 들면 봐. 지금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 여기에서 이 두 사람이 점점점 화면이 커지고 있잖아요. 이해됐어? 왜 이렇게 하냐고. 얘를 부각시키기 위해서야. 이걸 뭐라고 한다고? 클로즈업이야. 됐어? 그럼 봐봐. 지금 클로즈업인데 클로즈업에서도 뭘 보여주는 걸까? 봐. 지금 얘네들이 이렇게 되게 열심히 바라본다도 지문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리고 대사도 지금 다 박혀 있는 거야. 이해됐어?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면? 얘네가 핸드폰으로 뭔가 글을 보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 글은 아까 그 장면에서 이어지다시피 아까 그 찐따록의 그 찐따가 이께에다가 고백을 해버린 거야. 근데 봐봐. 이거를 화면에다가 글로 보여줄 수도 있어. 왜냐면 아까 찐따가 이걸 글로 적었잖아요. 봐봐. 아까 찐따가 이거 글로 적었잖아. 근데 봐봐. 이거야. 이 느낌이야.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감독이라면 이 찐따가 이께에다가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 글을 쓴다고 상상을 하고, 그걸 유튜브 보는 사람들이나 영화 관객들이 봤을 때 그게 이해도 돼야 되고 느낌도 받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그걸 구성하고 어떻게 연출해서 표현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봐봐. 이 밤중에 찐따가 자다 일어나서 불은 꺼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핸드폰 불빛이 밝게 설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밤중에 내가 쓰고 있다는 게 보일 거니까. 두 번째, 쓰고 있다는 걸 어떻게 보여줄 거야? 봐봐. 내가 여기서 이거 이렇게 백날 쓰고 있어 봐야 근데 뭘 쓰는지 알게 뭐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몽타주야 얘들아. 쓰이는 한 장면을 여기다 옆에 박아가지고 몽타주로 보여주고 있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아까 그 용어들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실제 영화 장면을 생각하면 훨씬 더 쉽고, 그리고 봐봐. 지금 이 여자의 목소리로 방금 찐따가 적은 거를 읽어주고 있잖아. 그러면 봐. 아까 같은 경우에 여기서도 보여줬지만 이게 우리가 막 뭐 자세히 읽고 있겠어요? 그런데 봐. 읽었을 수도 있지만은 관객이 이거를 한 번 더 여자 입을 통해서 대사를 침으로써 그 내용 중에 전체 내용은 아니더라도 강조할 부분이라든지 감독이 의도에 따라서 여자 입을 통해서 한 번 더 관객들한테 박히는 거지. 예를 들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거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이런 시나리오를 통해서 쓰이는 거고, 실제 저 곽튜브라는 사람이 이거를 만들고 계시잖아요. 저 찐따로 만들고 있는 거야 저분이. 저 곽튜브라는 저분이 아마 이 시나리오를 쓰셨을 거라고. 저분은 그래서 시나리오에 대해서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거고, 이 시나리오를 손으로 다 일일이 워드 친 거예요. 됐어? 그래서 고쳐 쓰고 고쳐 써가지고 이거를 저 배우분들한테 줘서, 그리고 감독 자기가 할 수도 있겠고 또는 감독 같은 데 맡겨서 지금 저 찐따록이라는 웹드라마를 만들고 있는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됐어? 이런 느낌이야. 어느새 불구해진 세미해진 햇살이 작은 창 길게 스며들고 있다. 자 봐봐.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봐. 자 봐. 보통 대학교 캠퍼스가 이렇게 생겼어요. 뭐 비가 오는 것도 아니고 뭐 구름 낀 것도 아니야. 그냥 너무나 평범한 캠퍼스의 일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장면을 집어넣은 거라고. 이해됐어? 그럼 너무나 평범한 일상에 누구나 다니고 있는 대학의 1학년, 2학년 넘어가는 개강총회에서 술 한잔을 했을 뿐인데 갑자기 고백을 박았어. 너무 당황스럽죠. 이해됐어?
그러니까 뭔가 준비가 돼 있다든지 분위기가 그렇다든지 예를 들면 봐봐. 벚꽃잎이 확 날리고 남자 여자가 서로 사랑스러운 눈빛을 주고받은 뒤에 손을 잡고 뭐 이런 거야 너무나 자연스러웠지만 아니 개강총회에서 술 한잔 먹고 오빠 이 한마디 했다고 뻑 가가지고 씨발 사랑해요 뭐 이러면서 거기다가 고백을 박아버리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봐 고백도 그냥 둘이 하면 되지 왜 학교 학생들이 다 보는 게시판에다 올리냐고 그거를 이해됐어요? 그런 얘기야 이제. 자 그럼 봐 방금 저 장면이 들어간 것 같은 효과인 거죠. 즉 무슨 얘기야? 잤죠 여기서? 시간이 흘렀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됐니? 이해됐어요?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거야. 그 장면 하나하나가 의미와 의도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띵 하고 이제 요즘으로 치면은 DM이 왔거나 카톡이 온 거죠. 그래서 봤어. 서하가 아름이에게 여기도 사랑 얘기네 결국. 아름이 응? 이러면서 안녕 난 이서라고 해 이러면서 10살이야 이러면서 방송톡에 받아냈어. 나도 아픈 나이야 이러면서 물론 아름이 너만큼 아니겠지만 뭐 이러면서 행운을 빌어 서하 뭐 이렇게 되면서 이제 벌써 이제 딱 보자마자 바로 하트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게임하면서 자꾸 여자친구 이런 거 만들지 마세요. 게임에서 이제 현실에서 사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는 거고 인터넷은 인터넷으로 이러면서 갑자기 두근두근 가슴이 뛰고 목이 바짝바짝 열기를 왜 느껴 존나 금사빠네. 1초 만에 금사빠 바로 됐어요. 그리고 이제 깜짝 놀랐는데 이제 이분이신가 봐. 우리 이제 저기 아름이 이분의 성함은 아름이셔. 늙어버린 거야. 나이가 80살이야. 이런 상황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갑자기 뭐 할아버지가 있어서 봤더니 할아버지 왜 나오겠어요? 아름이지. 그리고 봐봐 이게 뭐야 모니터잖아 지금. 응? 보여 이게 모니터? 아름이가 이렇게 모니터 보고 계신 거야 영감님이. 그래서 서아 목소리 귀여운 말투로 안녕 나는 뭐 이사라고 해 이러면서 와 큰일 났다 이제 계속 들려요 그 목소리가. 아까 찐따로기도 보나만 이 클래시가 있었을 것 같다. 맞잖아. 찾아볼까? 찐따로기 클래시 찾아볼까요? 그러니까 얘가 밑도 끝도 없이 연애 고백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 장면은 안 들어가긴 하네. 근데 봐봐 그 여자애가 나를 좋아할 거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단서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 봐봐 예진이 이름 이쁘다 막 이러면서 똑같아 얘도. 서하 이름은 서하 뭐 이러면서. 그리고 봐 서하를 본 적도 없잖아요.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는 거야. 우리 서하는 어떤 스타일일까? 귀여울까? 섹시할까? 뭐 이러면서 혼자 이제 또 상상을 해보는 거죠. 서하는 귀여울까? 서하는 섹시한가? 뭐 이러면서. 찐따들이 방구석에 맨날 하는 상상이 이제 이런 거야. 계속해서 봐. 어떻게 됐어? 잠도 깼어요. 아름이 이제 잘 수가 없지. 왜? 서하 때문에. 또 서하는 또 청순하기도 해.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면 지금 상상하는 거죠. 얘는 어떤 스타일일까? 새침한 스타일일까? 청순할까? 뭐 이러면서. 그래서 왜냐면 봐봐. 자 봐봐. 지금 이거는 그냥 전자어예요. 안녕 나는 이서하라고 해 너랑 같은 나이야 라는 텍스트가 온 거잖아. 그러면 이게 실제 느낌은 이게 귀여운 느낌일지 섹시한 느낌일지 청순한 느낌일지 모르겠잖아. 그러니까 혼자 먼저 상상을 하면서 너무 행복한 거죠. 왜? 찐따니까. 중략 부분 줄거리. 그래서 어떻게 됐어? 서랑 점점 가까워지게 되는 거고 텔레비전에서는 이게 조회수 좀 나왔나 봐요. 조회수 빨아야죠 이제. 그래서 아름이 부모님과 함께 나와. 그리고 연출자는 서아 이야기를 듣고 서아 이야기도 만든 겁니다. 근데 나중에 보이면 알겠지만 이게 주작이었죠. 너희 주작이란 단어 알지? 너희 혹시 그 마재훈이라고 있었어요. 그쯤만 얘기할게요. 이제 그냥 조작이라고 하고 예전에 이제 주작이라고 이게 조작을 주작이라고 얘기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이제 마지훈이라는 죄송해요 좀 얘기할게요. 이제 스타크래프트 있었는데 아무튼 그렇다고. 자 서아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아름이가 있고요. 유난히 더 망설여지는 모습이고 당연하죠. 왜?
어떻게 해야 돼? 아까 그 찐따도 봐봐. 내가 봤을 때 한 100번 정도 썼다 비웠을 거야. 근데 요즘 웹드라마 그렇게 호흡이 길면 안 보거든. 그러니까 부닥 쓴 거지 사실은. 근데 여러분 이제 앞으로 경험을 안 하셨으면 좋겠지만 이제 경험을 하시게 된다면 보나마나 문자 하나 쓰면서도 카톡 하나 쓰면서도 DM 하나 쓰면서도 어떡하지 이러면서 존나 썼다 졌다 하는 거고 이건 모두의 경험담이에요. 자 하나 보여드릴까요? 잠깐만. 썼다 지웠다 보냈다가 지웠다 보냈다가 지웠다 이렇게 한 거죠 이제. 한참을 망설이다 용기를 내서 부탁할게 그러면서 서하야 내가 이제 눈이 안 보여 사진 한 장만 보내줘. 야 이건 좀 너무했다. 사진 진짜 보내주나?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순수하게 보내줄 수 있죠. 보내달라고 할 수 있죠. 설마 진짜로 눈도 안 보이는데 지금. 주치는 이제 안타깝죠. 어떻게 하래? 이제 아예 눈을 최대한 쓰지 말라는 거야. 당연히 아름이는 인생에 낙이 없어지죠. 인간의 80%가 시각인데 이 시각을 포기해야 되거든. 그리고 어떻게 봐. 그 시각을 포기한 것보다는 어떻게 컴퓨터를 안 봐야지. 맞죠? 그 컴퓨터를 안 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보게 되죠. 왜? 사랑 때문에. 이 구조는 좀 틀린 것 같으니까 이렇게만 지울게요. 사랑 때문에. 너 어떻게 돼 있어? 편지는 안 왔어. 너무나 절망스럽죠. 그런데 어떻게 편지가 와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맨날 카톡 언제 오지? 맨날 보고 있고 DM 언제 오지? 맨날 보고 있고 이런 거야. 그랬더니 띵 하고 왔어요. 벌떡 일어나야죠. 서아가 얘기했어. 사진. 그래서 어떻게 했어? 진짜 사진을 보내. 야 그럼 봐봐. 사진을 보내니까 신뢰감이 확 생기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너무 이제 궁금하잖아. 궁금증 튀어지니까 너무나 좋잖아요. 근데 이게 다 주작이라니까. 얼마나 그러면 얘한테 아픈 상처가 돼 또. 그래서 딱 봤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 뭐야 씨발 손보냈어? 뭐야? 야 씨 얼굴 사진이 아니라 자기 손 사진 보냈어? 이건 선 넘었다. 여러분 이건 진짜 거의 뭐 보이스피싱급인데? 거의 보이스피싱이야 이거는. 아니 뭐 좋아하네 어쩌네 얘기 다 주고받아 놓고 사진 보내라니까 손사진 보냈네. 됐죠? 그럼 어떻게 했어 이제? 그거라도 좋은 거야. 그래서 우리 서하의 사진에 내 손을 우리 서하의 손 사진에 손을 이렇게 얹히면서 우리 서하의 손과 내 손이 이렇게 맞잡는 이런 상상을 해보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면서 아니 그 사춘기 소녀의 마음이 왜 느껴져? 그냥 혼자 상상하는 거죠. 그러면서 쭉 볼게. 오솔길. 계속해서 여기는 뭐라고? 아름이의 상상이야. 즉 연애하는 상상이죠. 썸 타는 상상이죠. 그래서 실제가 되어 맞잡은 손이 되고 소년과 소녀. 소년과 소녀. 그런데 봐. 앞모습은 못 보여주죠. 왜? 얼굴은 모르니까. 그러니까 뒷모습으로 대체하는 거고. 아름이는 봐봐. 원래 얘가 졸업증이 아니었다면 이런 16살의 소년의 모습이었겠죠. 그리고 아름이는 서하를 상상해 보지만 모르지만 음영에서 윤곽이 뚜렷해지고 이런 모습이라고 자기가 상상해 보는 거죠. 그러면서 봐봐. 지금 내 상상 속의 서하는 살고 싶다란 얘기를 해요. 요즘 뭐지? 스즈메의 문단속인가? 요거를 막 많이 보더라고. 그래서 뭐 이게 십독 만화를 왜 보고 있지라고 했었는데 이 스즈메 문단속이 아직은 안 봤어요. 볼 거야. 스포도 못해. 본 적도 없으니까. 근데 대략 보니까 어떤 얘기냐면 이게 동일본 대지진이라 그래서 여러분은 아마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근데 거의 세월호 참사만큼의 충격적인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건 진짜 일본 사람들의 트라우마고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라도 살고 싶다는 생존의 희망의 메시지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클리셰는 인간의 본성이고 본능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당연히 가장 숭고한 가치고 감각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쓰이고 있는 거야. 알겠어? 그래 스즈메 문단 속에도 있었을 거고
당장 뭐 마음 아픈 일이지만 작년에 이태원 참사에도 있었고 세월호에도 있었고 동일본 대지진에도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관련 지어 보면은 사실 이게 그렇게 먼 얘기만은 아니에요. 왜? 당장도 이미 이제 지나간 얘기니까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그전 트라우마는 크진 않을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그 이태원 이제 20살이 갓 돼가지고 코로나가 풀려서 놀러 갔어. 와 뒤엉켜서 놀다가 흥겨워서 놀고 있는데 낑겼단 말이야. 살고 싶지 않겠어요? 어떻게라도 그런 얘기 아닐까? 그런 어떤 느낌 아닐까? 세월호도 마찬가지고 동일본 대지진도 마찬가지였을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야 때때 너무 무력한 거야. 동일본 대지진 보잖아요. CCTV 찍혀 있는데 진짜 믿을 수 없는 영화 같은 장면이야. 막 해일이 밀려와. 그럼 사람들이 해일 안 휩쓸려고 뛰어가는데 뛰어가는 사람이 덮쳐져. 자동차를 막 운전해 가는데 막 해일 날아와 진짜. 어떻게든 피해가는데 결국 휩쓸려. 다 죽는 거죠 이제. 근데 그게 심지어 그게 우리 고향이었거나 2층, 3층, 4층으로 대피해서 보고 있는 사람은요 너무 비현실적인 거야.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제자 중에 이태원 그 참사 자리에 갔던 제자가 있어요. 놀러 갔다. 걔는 그래서 진짜로 시체를 봤고 걔는 아직도 그 장면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거야 아마. 제 느낌은 그래. 그러니까 나도 왜냐면 그날 과외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야 할로윈인데 놀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과외하는 친구랑 그때 뭐 새벽 1시까지 과외를 했었나 하고 그냥 이제 좀 쉬면서 유튜브 좀 보는데 갑자기 이태원에 사람이 죽었다 막 이런 거야. 그래서 뭐야? 이러면서 근데 처음에는 뭐 몇 명, 뭐 5명, 뭐 10명 나중에 거의 150명으로 늘었잖아. 그래서 와, 이 내가 안 믿기는 거야. 내가 안 믿기는 거야. 그래서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사실은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여기서 다시 와볼게요. 그래서 벤치 앉은 아름이 태블릿 PC를 보고 있는데 편지 끝에 아름이 너는 언제 가장 살고 싶어지니? 스즈메 문단속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런 바 얘들아 아름이한테는 생명 같은 얘기잖아. 근데 그게 주작이어 봐. 어마어마하게 절망적이죠. 이건 좀 나빴어. 계속 볼게. 몽타주란 건 내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아까 그 곽튜브 찐따록에 장면 주고 오른쪽에 이렇게 나왔던 그거 얘기하는 거야. 언제 살고 싶대? 푸른 하늘. 오늘 밖에 나가서 한번 보세요. 구름이 있을 때. 하하호호 웃고 있는 아이들 웃음소리. 무슨 얘기야? 일상. 무슨 얘기야? 매 순간 모든 삶의 순간순간 살고 싶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얘는 16살이 이미 80살이 돼서 곧 죽어야 되는 나이야. 너무나 슬프죠. 그게 스즈메의 문단 속의 주제래. 난 잘 몰라. 안 봐서. 다음 주에 보고 한번 또 썰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아저씨 울고 있어. 우리 동네 구멍가게 아저씨의 우는 모습. 엄마와 빨래 냄새 맡을 때. 그러니까 일상의 매 순간순간 내가 순간순간 살고 있다는 그 느낌은요. 운동하고 갈증이 있을 때 시원한 물 한 잔. 따스한 햇빛. 반짝거리는 햇빛. 벚꽃잎 날리는 모습들. 즉 일상의 순간순간. 지금의 어떤 상쾌한 그 느낌. 밖에 나갔을 때 시원한 그 느낌. 그 일상의 매 순간순간 나는 모든 삶의 순간에서 살고 싶어진다는 거죠. 모든 순간에서. 됐어. 오른쪽 넘어가서 이제. 그러면 서한테도 물어봤습니다. 근데 어떻게 답을 안 해줘야지. 아름이는 점점 어떻게 돼요?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던 날 서한은 누구야? 주작이었어요. 충격받죠 당연히. 그럼 어떻게 돼? 봐봐. 이게 이게 사람들의 어떤 편견 같은데 유혈이 낭자한 게임 속 세상으로 아름이는 흑화했어요. 이 정도면 귀여운 거 아니냐? 주작 때문에 흑화해가지고 에이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러면서 이제 오버치하면서 다 때려잡고 있는 거야 지금. 거친 말을 겸발하는 우리의 모습인데요. 이러면서 아름이 표정에는 감정이랑 없어 보인다.
아르미한테 다가갑니다. 밥도 거부해요. 약도 거부해요. 승질낼 수밖에 없죠. 왜? 사실은 서화 때문에. 그리고 봐봐. 그 식판에는 지금 음식이 다 남겨 있잖아. 음식 엎은 거야. 그래서 열심히 오버워치 하고 있는데 사실 엄마도 좀 그래. 한 게임 끝나고 얘기하든지. 맞잖아요. 근데 게임하는 중에 건들면 그거는 약간 폭력성 올라올 수밖에 없어. 뭐 게임이 얼마나 폭력성을 가져오는지 실험해보고 있습니다. PC방에서 이렇게 전원 딱 내리면 누가 왜 욕을 왜 하네? 갑자기 끊기는데 씨부래 아니 게임을 잠깐 뭐 쉬는 타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들은 근데 몰라. 엄마들은 이게 쉬는 타이밍인 건지 승급전인 건지 5분만 지나면 되는 10분만 지나면 되는지 몰라요. 그냥 보고 있으면 이놈 새끼 막 이러면서 이제 어떻게 됐어? 그래서 밥 좀 먹으라고 하다가 엎어버렸어요. 이제 오장창.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승급전이 더 중요하지. 그래도 착하다야. 야, 얘 착하다 착해. 미안한 마음에 도리어 화를 내며. 알겠죠? 이게 인간이 다 그래. 솔직히 미안하거든. 엄마 죄송해요 하는데 왠지 죄송하지만 그래서 나중에 모른다고 했잖아 라고 화를 내게 되는 게 또 인간인 것 같아. 근데 어떻게? 승급전이 중요하다니까. 이제 아빠도 빡쳤어. 안 내려나? 아빠 승급전이야. 아빠 승급전 몰라? 모른대. 몰라. 나도 몰라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승급전이라고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승급전이 중요한 게 아니죠. 어차피 뒤질 거 게임이라도 좀 하게 해주지. 그래 사실은 뭐예요? 게임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 얘기를 잘 읽어봐. 이거 게임하고 싶은 게 아니라니까. 뭐 하고 싶은 거야? 잘 들어. 죽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게 뭔데? 사는 거. 근데 그것이 마음대로 안 되죠. 됐어. 여러분 마찬가지야. 게임 왜 하는 줄 알아요? 현실이 마음대로 안 굴러가니까. 현실이 마음대로 되질 않으니까. 똑같네. 그런 느낌이에요. 계속 봅시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흐느낌. 아무도 없는 계단에 홀로 앉아 울고 있는 대수. 봐. 대수는 그래도 등이 넓은 약간 상남자 스타일의 아버지인 거야. 하지만 어떻게? 그 상남자도 이런 아이의 아픔과 상황에 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부부는 또 서로를 보듬어 주고. 다시 이제 아름의 병실입니다. 아름이는 아프고요. 이제 짐을 챙기는 미라, 대수. 자, 어딘가를 지금 가려고 하지만은 가기 힘든 그런 상황. 자, 넘어갈게요. 잠깐만 영상 끊읍시다. 선생님 잠깐만 실장 방구석에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동해야 돼 이제. 자, 그래서 일단 대수는 일 나가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래도 대화가 되네요. 근데 봐봐. 아름이는요 아빠한테 바람이 있어. 잘 들어봐 얘들아. 지금 아빠랑 같이 다니면 안 되죠. 왜? 아빠는 생업이 있으니까. 근데 아빠한테 바람이 있는 거야. 뭐? 일상을 하고 싶은, 또는 죽음을 앞두고 아빠와 함께 하고 싶죠. 그러니까 게임 때문에 싸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아빠는요 글쎄 손님을 받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름이를 보조석에 앉혀놓고 운전하고. 근데 이거 환자잖아. 나와 돌아다니면 안 되지만 왜? 죽기 전 하고 싶은 거 했다는데. 그래. 그리고 봐봐. 아름이는 봐. 유리창에 대해서 밖을 바라보는데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게 하나하나 장면들이 다 의도다분한 거죠. 즉 아름이는 일상생활을 하고 싶고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그래서 밖을 본 거야. 아무 생각 없었을 수도 있어. 근데 거기에 비쳐 보이는 거는 그 배경 아름다운 자신의 일상을 살고 싶은 그 생존의 처절한 본능이 있는 그 아름이가 밖을 봤으나 비춰지는 거는 자신의 늙은 모습, 죽음을 앞둔 모습. 그래서 서아한테 편지를 써요.
그리고 아름이는 서화한테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 봐봐. 이미 서화는요. 뭐야? 거짓이야. 근데 잘 들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게 나에게는 진실이었고 또 나에게는 삶의 의미를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였잖아. 그러면 그게 거짓이라고 해서 내 삶이 멈추는 건 아니거든요. 내 삶은 진행돼야죠. 그래서 잘 들어. 지금 아름이는 이 거짓을 극복한 겁니다. 그래서 서하라는 존재를 안녕이라는 말을 통해서 인정하는 거고, 잘 들어. 누구세요라고 적었다가 여기로 간 건 뭐냐면, 누구세요는 뭐야? 이 사람의 정체가 궁금한 거야. 하지만 중요하지 않아. 왜? 결국 내 삶을 살게 한 게 서하니까. 그래서 잘 들어. 내 세상이, 내 인생이, 운명이 나를 속일지라도 나는 살아가는 거야. 가사도 있어. 뭐 세상이 나를 속일지라도,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이건 거? 김장훈 씨 노래인가 뭐 그런 거였는데,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뭐 그런 얘기 있어요. 살아가야지. 어떻게? 자, 10분 안에 끝낼게요. 그래서 아르미는 또 갑자기 어디를 도망가고 있어. 대수가 잡았어. 그리고 봐. 아르미는 무슨 생각이야? 그냥 일상이 좋대. 사는 것이 좋대. 이 스즈메의 문단속이 왜 자꾸 떠오르는지 모르겠어. 스즈메의 문단속이 이 얘기 아닌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뭘 불고 있어? 별똥별이야. 여러분 혹시 그런 전설 알아요? 별똥별이 떨어질 때 소원을 떨어지는 동안, 별똥별이 떨어지기 전에, 끝나기 전에 3번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뭐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약간 그런 클리셰 여기도. 소원 빌었어요. 됐죠? 그리고 대수 드립은 아주 썩었어. 그냥 야 33살이면 아재 아닌데 완전 걔 아재 드립이야. 별은 똥도 별이네. 이런 거 따라하지 마시고, 그러면서 서로에 대한 감정이나, 하지만 결국 또 아플 수밖에 없죠. 근데 대수는 눈치가 좀 없나 봐. 아들 아픈데 야 별똥별 떨어진다 이러면서 존나 좋아하고 있고. 자, 이 부분은 객관식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정리할게. 그러니까 이게 16살이라고 생각하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참을성이고 어른스러움이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여자 좋아하지. 하지만 이게 되게 대범한 애였으면 뭐야 이 새끼를 주작했어? 넘길 텐데, 여리고 섬세하니까 넘기지 못했던 거고. 미라는 아름이 엄청 챙기죠. 당당하고 남의 시선 신경 쓰지 않죠. 대수 약간 욱하지만 사랑하고, 썩은 아재 개그지만 유머스럽고 자상하게 아이를 챙기는 그런 개인의 성격들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봐봐. 일단 지금 봐. 게임 때문에 식판 엎었어. 이게 원인이 돼서 아름이와 아빠는 갈등을 했죠. 하지만 결국에는 아름이가 먼저 아빠와 동행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갈등은 고조됐다가 해소되고 있죠. 됐죠? 결국 어떻게 됐어? 그런데 해소가 된 듯 했으나 새로운 갈등이 시작이 돼버렸죠. 아예 실명이라는 새로운 갈등. 잘 들어. 그러니까 실명 자체도 사실은, 잘 봐봐. 이거는 누구와 누구의 갈등이라고 볼 수 있냐면요, 아름이와 아름이의 운명의 갈등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눈이 먼 걸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아름이와 운명의 갈등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는 또 새로운 갈등 양상이 시작이죠. 그리고 마지막 주제, 마지막 아름이의 마지막 기억이야. 아름다운 별빛과 아빠. 됐죠? 여기까지. 자, 뒷부분 줄거리까지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마무리 지어볼게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항상
이 서사 장르는 구성 요소가 되게 중요하고 그게 인물 사건 배경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인물 제목 사건 즉 봐봐 인물 사건 배경에서 배경 대신에 제목으로 좀 모든 걸 포괄하는 정보로 지금 바꿔놓은 거야. 핵심 사건은 뭐야? 첫 번째 일단 인물인 아름이가 있고 선천적 조로증이야. 그러다 보니까 서아라는 존재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거기서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서아가 결국에는 뭐냐면 아름이를 속이거든. 근데 여러분 삶은 때때로 우리 삶을 속여요. 중요한 건 뭐야? 극복하는 거야. 아름이는 하지만 이게 뭐라고? 나를 속였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에 대해 생각하고 생의 본능을 다시 깨닫고 삶의 욕구와 바람을 가지고 순간의 소중함을 삶의 소중함을 다시 느끼며 살아가는 거잖아. 이런 주제 흐름을 봐주시면 되겠고 결국 아름이는 눈이 멀었고 병세가 악화됐고 얼마 남지 않았고 계속해서 소원을 빌어보지만 결국에는 죽게 되네요. 여기까지 마무리 끝. 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자, 나머지 뭐 학습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우리 내신 문제 풀면서 같이 정리해 보시면은 충분할 것 같고 아까 우리 작품 정도 정리되어 있으면은 여기 내용 정리하는 거 크게 어렵지 않을 거기 때문에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